4월 26일 여러분 보강 수업 시작할게요. 월요일 수업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챕터 8 이제 그 남아있는 부분이 알켄의 옥시데이션, 그리고 매우 특수한 반응이 있긴 한데 카벤이라는 루이스 애시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 리에이전트를 경유를 해서 사이클로프로판 링을 알켄에 에디션을 하는 그런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알켄의 리덕션은 그 캐탈리틱 하이드로게네이션이라는 그 헤테로지니어스한 리덕션 반응을 소개를 했고요. 이제 옥시데이션이라면 그 카본의 일렉트론 덴시티가 당연히 줄어드는, 카본 쪽은 줄어들고 새롭게 만들어진 그 취환기의 일렉트로 네거티비티가 더 높은 그런 그 프로덕트를 만드는, 그게 이제 옥시데이션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옥시데이션이라 하면 카본과 일렉트로 네거티브한 그런 애톰 간의 본드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반대로 카본과 레스 일렉트로 네거티브한 애톰, 대표적인 하이드로젠이 되겠죠. 본드가 끊어지게 되면 이것도 옥시데이션이 되겠네요. 자, 옥시데이션은 이제 좀 다양한 그런 리에이전트를 소개를 할 텐데요. 첫 번째, 그 사이클릭 이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3멤버 링을 갖고 있는, 그리고 두 개의 카본과 옥시전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몰레큘을 그 에폭사이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혹은 자주 쓰진 않는데 옥시란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사이클릭 이서가 되면 결과적으로 그 알켄으로부터 사이클릭 이서를 만든다는 의미는 역시 옥시데이션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만들 수 있는 방법 중에 그 실험실적인 방법이긴 해요. 메타크로로 포록시 벤조익 애시드, 우리가 약자로 MCPBA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페닐링의 메타 위치에 크로로가 있고, 그리고 이쪽은 카복실릭 애시드는 CO2H, 반면에 포록시예요. CO3H. 그래서 여기 있는 그 하이드로젠에 있는 요 옥시전이 결과적으로 알켄의 사이클릭 링을 만들게 되는 이런 반응이 되겠어요. 자, MCPBA라는 옥시던트를 잘 여기서 기억을 해줘야 되겠네요. 알켄으로부터 MCPBA라는 옥시던트를 쓰게 되면 이렇게 에폭사이드 프로덕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것이죠. 이런 에폭사이드를 또 만드는 방법은 그 할로하이드린으로부터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물론 요거는 이제 그 알켄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되겠죠. 참고로 할로하이드린을 출발 물질로 했을 때 알코올에 있는 OH를 스트롱한 베이스를 사용을 해서 알콕사이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카본에 리빙 그룹 브로모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클라이제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브롬이 리빙 그룹으로 떨어져 나갈 수가 있겠죠. 만약에 여기가 프라이머리나 세컨더리인 경우는 이렇게 그 SN2 반응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여기가 터셔리인 경우는 리빙 그룹이 먼저 떨어져 나가는 그런 두 가지 메커니즘이 가능하게 되겠죠. 그래서 알켄이 아니긴 해도 할로하이드린의 베이스를 반응을 시켰을 때 3멤버링을 갖고 있는 에폭사이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좀 전에 설명을 했지만 알켄의 MCPBA와 같은 옥시던트를 쓰게 되면 에폭사이드 링을 만들 수가 있고, 이렇게 만들어진 그 에폭사이드 링은 상당히 언스테이블해요. 그래서 만약에 애시드가 존재한다면 매우 빠른 속도로 하이드롤리시스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옥시전이 프로토네이션이 되고, 그러면 이 두 개의 카본과 옥시전 캐타이온 간의 본드 중에 하나가 쉽게 여기가 되든 여기가 되든 끊어지게 되면 양쪽이 OH가 되는
다이올 프로덕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때 다이올 프로덕트의 OH는 당연히 NT 방향이 되겠죠. 여기가 사이클릭 인터미디에이트가 있기 때문에 OH가 물이 에디션이 될 때 아래쪽 여기에 반대쪽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렇게 해서 에폭사이드를 만들고 애시드가 촉매로 있을 때 링 오프닝이 쉽게 일어납니다. 이때 물이 있다면 프로덕트는 원투 다이 알코올, 요거 말이 길기 때문에 다이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리고 뭐 글라이콜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뭐 원투 다이올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에폭시데이션하고 하이드롤리시스 이렇게 해서 프로덕트는 다이 알코올이기 때문에 하이드록실레이션이다 이렇게 반응 이름을 붙여줄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그 하이드록실레이션 좀 전에 이야기를 했다 다이올을 만드는 방법. 요거를 에폭사이드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투 스텝이긴 해도 다이렉트 에폭사이드 없이 만드는 방법. 그 리젠트는 오스뮴 테트라옥사이드를 쓰게 되면 베이스가 좀 약한 피리딘이라는 베이스가 존재하게 되겠죠. 이게 첫 번째 반응에 의해서 알켄이 에폭사이드 링을 만드는 것과 유사하게 5M 링을 갖고 있는 사이클릭 오스메이트라는 그런 인터미디에이트를 만들게 되고 여기에 카본과 옥시전, 아래쪽에 카본과 옥시전 사이를 리덕션을 해주면 돼요. 뭐 리듀싱 에이전트를 사용을 했네요, 그죠? 그렇게 했을 때 1번 카본의 OH, 그 다음에 아래쪽 카본, 2번 카본도 OH, 이런 다이얼 프로덕트를 얻을 수가 있고, 이때 스테레오 케미스트리 측면으로 보게 되면 신 방향 혹은 시스 프로덕트를 메인으로 얻게 돼요. 이거는 뭐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인터미디에이트가 사이클릭 링이기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 같이 위치를 하고 있겠죠. 그죠? 카본과 옥시전 두 개의 분들은. 그래서 이 그 오즈메이트 인터미디에이트를 사용하는 다이올을 만드는 방법은 특징 중에 하나가 신 스테레오 케미스트리로 반응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카보케타이온 인터미디에이트는 만들어지지가 않겠죠, 당연히. 자,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옥시데이션의 또 여러 가지 옥시던트 중에 상당히 좀 스트롱한 그런 옥시던트가 오존이에요. 옥시전에 그 하나의 옥시전이 더 있는, 그래서 O3로 구성이 되어 있는 오존. 오존 역시 그 알켄의 에디션이 되어서 그렇게 반응성이 높기 때문에 높은 에너지도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게 되면 메커니즘은 사실 되게 복잡하긴 한데 크게는 두 가지의 인터미디에이트를 쭉 그 순서대로 진행이 되게 돼요. 첫 번째 인터미디에이트는 알켄 더블 본드의 한쪽으로 3멤버의 오존이 위치를 하게 되는 모노조나이드, 발음이 좀 쉽지가 않죠. 이러한 좀 되게 특이한 인터미디에이트를 만들고, 리어레인지먼트가 일어나게 되면 옥시전 3개 중에 하나가 이 본드가 물론 이제 끊어지면서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위치를 하고 2개의 카본 그리고 나머지 2개의 옥시전, 이러한 그 5 멤버링을 갖고 있는 오즈나이드라는 또 다른 사이클릭 인터미디에이트를 만들고, 마지막에 여기를 리덕션하는 조건에서 반응을 시키게 되면 2개의 카보닐로 최종적으로 프로덕트를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그 오존올리시스 반응, 알켄으로부터 오존올리시스 반응을 하게 되면 두 가지 형태의 인터미디에이트를 사이클릭 인터미디에이트를 경유를 해서 프로덕트는 2 몰레큘이에요. 그래서 이 2 몰레큘은 카보닐 그룹을 갖고 있는데 왼쪽 카본의 카보닐, 다시 오른쪽 카본의 카보닐, 이렇게 2개의 카보닐 프로덕트를 얻을 수가 있다 하는 게 좀 특징적이 되겠네요. 자, 이제 샘플 이그젬플을 보게 되면 알켄이 있고 여기 오존올리시스를 하게 되고, 그러면 사이클릭 인터미디에이트 오존아이드까지 진행이 되겠죠. 마지막 단계에서 애시드 간 조건에서 리덕션을 하게 되면
여기에 카보닐, 죠? 사이클로헥사논 플러스 여기 오른쪽 카본에 카보닐, 아세톤이죠. 다이메칠 카보닐이니까. 요 두 개가 혼합물 형태로 이렇게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알데하이드 형태로 나올 수도 있는데 알케인이 중간에 위치를 하고 있고 역시 오존올리시스를 통해서 오존아이드라는 사이클로 인터미디를 경유를 하게 되고 애시드간 조건에서 리덕션을 하게 되면 여기가 카보닐이 만들어지게 돼요. 이 본드가 끊어지기 때문에 카보닐의 하이드로젠, 그 다음에 여기도 카보닐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리고 또 하이드로젠, 즉 두 개의 알데하이드 형태로 프로덕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존올리시스는 더블 본드를 클리브지를 하는 그런 리액션에서 많이 활용할 수가 있어요. 좀 전에 이야기했던 오즈메이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카본 사이 본드가 싱글 본드 sp3로 바뀌는, 본드가 끊어지진 않아요. 다이올을 만드는 것이고, 반면에 오존올리시스는 이 더블 본드 파이 본드 하나와 시그마 본드를 결과적으로 다 클리브지하는 그런 프로덕트로 반응이 진행이 된다. 그런 두 가지의 차이점, 두 개의 리에이전트의 차이점이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기 바랄게요. 역시 이제 더블 본드를 끊어내는 또 스트롱한 그런 그 옥시던트 중에 하나가 보면 KMnO4 포테시움 퍼망가네이트예요. KMnO4는 역시 매우 스트롱한 그러한 그 옥시던트이고 프로덕트는 카복실릭 애시드가 프로덕트로 얻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터미널에 더블 본드가 알케인이 있고 애시드간 조건에서 포테시움 퍼망가네이트 오키데이션 하게 되면 여기가 COOH, 여기는 완전히 떨어져 나가게 되겠죠. CO2 형태로. 자, 그렇게 해서 터미널에 카복실릭 애시드가 만들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카본 두 개 중에 하나가 짧아지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요 CH2 터미널 마지막 카본은 CO2로 떨어져 나가게 되고 한 개의 짧아진 카복실릭 애시드 프로덕트를 얻게 됩니다. 요거 헷갈리면 안 돼요. 카본수가 하나 짧아지게 돼요. 자, 그래서 그 KMnO4, 포테시움 퍼망가네이트라든지 오존과 같은 스트롱한 그런 옥시던트를 쓰게 되면 알켄 더블 본드 자체가 완전히 카본 사이가 끊어지게 되는 클리버지가 메인 프로덕트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게 핵심 내용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역시 이제 그 카본과 카본 사이를 또 추가적으로 더 끊어낼 수 있는 그런 반응인 경우, 앞에서 오즈메이트나 이런 걸 통해서 혹은 에폭사이드를 통해서 원투 다이올 이런 형태의 그 프로덕트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퍼드 리액션을 만약에 페리오딕 애시드 H-아이오딘 O4를 쓰게 될 경우 5멤버링을 가지고 있는 사이클릭 페리오데이트라는 인터미디트를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이때 여기가 본드가 끊어지게 돼요. 그래서 두 개의 카보닐이 만들어지고 옥시전과 아이오딘은 당연히 쉽게 그 클리브지가 되면서 여기는 이제 리빙고로 떨어져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페리오딕 애시드를 쓰게 되면 원투 다이올로부터 두 개의 카보닐을 갖고 있는 프로덕트는 물론 하나겠죠. 반면에 카본과 카본 사이 원래 있었던 요 시그마 분들은 끊어지게 돼요. 자, 이렇게 이런 반응들. 그래서 이렇게 사이클릭 그 컴파운드 사이클로펜탄 두 개를 그 링키지하고 있는 카본 사이 본드도 페리오딕 애시드를 쓰게 되면 여기가 본드가 끊어져서 두 개의 카보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죠. 자, 이제 옥시데이션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를 했고, 아무래도 알케는 그 더블 본드를 갖고 있는 알케는 옥시데이션보다는 그 세츄레이션을 시켜줄 수 있는 리덕션 리액션의 그 효율성이
그리고 유용성이 훨씬 높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제 챕터 8의 마지막 매우 특수한 반응 하나를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켄의 이제 역시 반응인데, 프로덕트가 에폭사이드인 경우는 여기가 이제 옥시전이 있는 그런 컴파운드라고 이미 소개를 했고, 옥시데이션에서 요번에는 특이한 좀 카벤이라는 그런 그 일렉트로파일이에요. 자, 요 카벤은 두 개의 취항기가 있고, 그리고 이 카본에 한 쌍의 롬페 일렉트론이 존재해요. 전체적으로는 일렉트론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즉 옥텟 룰에서 두 개의 일렉트론이 부족해요. 즉 루이스 애시드다 것이죠. 그래서 매우 반응성이 높고, 왜냐 언스테이블하기 때문에 좀 더 안정한 프로덕트로 빨리 가려고 하는 그런 반응을 쉽게 일으킬 수가 있겠죠. 루이스 애시드로서 반응성이 높은 일렉트로파일 중이 카벤이다. 이렇게 잘 머릿속에 정리가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알켄이 뉴크레오파일로 작용을 하고, 카벤이 일렉트로파일로 작용을 해서 프로덕트는 더블 본드가 있었던 카본이 이렇게 사이클로프로판 링을 만드는 그런 프로덕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카벤은 R2 카본에 한 쌍의 롬페 일렉트론을 갖고 있는 뉴트럴한 몰레큘이고, 그리고 저희 같은 이제 6개의 일렉트론이 있기 때문에 2개의 일렉트론이 비워져 있어요. 그래서 루이스 애시드가 되겠죠. 자, 그 다이크로카벤을 만드는 방법 하나를 소개를 해볼게요. 초래할 물질은 CCl3H, CHCl3죠. 클로로포름에서 스트롱한 베이스를 처리를 하게 되면 디프로토네이션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카본의 N아이온이 만들어지고, 요거보다는 좀 N아이온이 언스테이블 하기 때문에 여기가 그 뉴트럴 해치, 그 클로로가 리빙 그룹으로 일렉트론을 가지고 떠나버리기 때문에 여기가 뉴트럴한 카본이 되는 것이죠. 사실 이것도 거의 인터미디에이트 수준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스트롱한 베이스 처리를 해주게 되면 뉴트럴한 다이크로로 카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는 것이고, 이렇게 만들어진 카벤은 전체는 6개의 일렉트론으로 구성을 하고 있고 3개의 취항기가 있기 때문에 롬페 일렉트론도 취항기가 하나 있는 것처럼 그렇게 3개의 취항기가 있기 때문에 이 카본은 sp2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파이 오비탈은 이제 그 일렉트론 2개만큼 비워져 있는 것이죠. 자,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카벤의 구조예요. 카보캐타이온과 동일한 구조를 갖는다. 100% 동일하지는 않지만 매우 유사한 그런 sp2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을 하고 있는 것이 카벤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다이크로로 카벤과 알켄을 반응을 시키게 되면 이때도 스테레오 스페시픽한 그런 반응으로 진행이 되게 돼요. 그건 당연하겠죠, 그죠? 여기 한쪽 사이클로프로판 링을 만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이 2개 본드는 신 한쪽 방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신 혹은 시스 사이클로프로판, 물론 두 개의 클로로가 있는 것이죠. 이런 그 시스 프로덕트를 싱글 프로덕트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반응을 보게 되면 알켄이 있고 클로로포럼이 있고 스트롱한 베이스가 있다. 자, 그렇게 되면 먼저 이 클로로포럼이 여기에 어떤 반응에 참여를 하는 게 아니고 이 베이스가 클로로포럼으로부터 다이클로로카벤을 만든다. 이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들어와야 돼요. 먼저 만들어진 카벤이 알켄의 사이클로 에디션이 된다. 즉 다이클로로 사이클로프로판 링을 알켄 위치에 형성을 한다. 이게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요. 만약에 이게 그냥 개념적으로 잘 이해가 된 학생들은 이제 이런 문제가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이제 프로덕트를 쉽게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 반응을 잘 이해를 못하는 학생이 있다면 이 반응 조건에서 프로덕트의 구조를 그리시오라는 문제가 있다면 이 클로로폼 자체와 이 알켄의 무슨 우리가 학습하지 않는 그런 새로운 반응을 통해서 이상한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틀린 그런 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 반응은 두 개의 반응이 이루어져 있다. 카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사이클로 에디션이 되는 두 번째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카벤의 특성을 잘 이해해 주면 되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이먼 스미스 리액션이라고 해서 할로겐이 없는 그런 순수한 사이클로 알칸을 사이클로 프로판이 되겠죠. 사이클로 프로판 링을 알켄에 에디션하는 특수한 반응이에요. 자, 이때 리에이전트로 필요한 게 뭐냐면 여기 CH2라는 클로로가 없는 그런 난 할로게네이티드 CH2 요거를 만드는 게 우선적이에요. 요거를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다이아이오도 메탄 CH2 2 플러스 징크 커퍼 얼로이를 먼저 반응을 시키게 되면 메탈 알킬 메탈 그리냐드 리에이전트 뭐 이런 거와 거의 유사한 그런 특성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아이오드 메탈 징크 아이오딘이라는 카베노이드계 인터미디에이트를 만들 수가 있고 요 구조는 사실상 CH2 카벤을 만드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다른 최항기가 없는 CH2 카벤이 알켄의 사이클로 에디션이 되게 되면 사이클로 프로판 링을 프로덕트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벤을 활용하는 크게 두 가지 그런 패턴을 소개를 했고요. 다이크로로 사이클로 프로판링을 에디션을 하고 싶을 때는 클로로포럼으로부터 베이스 처리를 해서 다이크로로 카벤을 만들고 알켄에 사이클로 에디션을 하게 되면 다이크로로 사이클로 프로판을 얻을 수가 있고 반면에 사이먼 스미스처럼 징크 커퍼 얼로이를 통해서 이러한 그 아이오딘 징크 그 CH2 카벤 형태의 리에이전트를 만들게 되면 클로로가 없는 사이클로 프로판링이 최종 프로덕트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월요일날 수업에서 남아 있었던 그 알켄의 옥시데이션 그리고 카벤의 사이클로 에디션 요 두 가지 반응에 대해서 오늘 짧게 그 LMS를 통해서 보강을 진행을 했고요. 다음 주 월요일은 다시 이제 등교 수업으로 이제 5월이 시작이 되겠네요. 5월부터는 그 오게닉 리액션이 점점점 더 다양화가 되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월요일 수업은 챕터 9로부터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강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